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18일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주제가 뭐 여러가지 시장에 시끄러운 얘기만 가득하고요, 뭐 이렇게 딱히 정리된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또 어떤 생각들을 해왔는지 우리 강 소장님이랑 같이 한번 편안하게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편안하게가 아니라 네. 주제를 못 정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그래도 이제까지 녹화할 땐 오늘은 무슨 얘기합시다. 네네. 이 어떤 저거 레이아웃 왁구는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방송이 될 수 있을까? 시장에 카더라 통신은 많은데요. 카더라. 뭐 아무튼 얘기들은 좀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나라도 카더라 통신 하시고 지금 다주택자도 카더라 하시고 지금 다들 카더라 통신인데 오늘 주제는 그럼 카더라 통신 들어가요. 자, 하나하나 볼까요? 네. 일단은 서울하고 수도권, 특히 강남 4구, 네, 이쪽 지역 뭐 부동산 가격이 뭐 너무너무 올라가서 뭐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와요. 어제 반포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다른 일 때문에 통화하다 얘기 나왔는데 네.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야. 저희 미치겠어요. 왜요? 5천만 원씩 계속 올라요. 막 그러는 거야. 그 단위도 달라.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 또 이런 얘기도 들었죠. 네. 부동산 중개업소 또 단속한다고. 네. 그래서 또 얘기해 보면 네. 저희는 뭐 이번에 휴가입니다. 네. 뭐 이런 지역도 있고 네. 아예 그냥 단속 되게 심하게 나온대요. 아예 작정하고 어떤 것 때문에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최근에 언론에서 이슈가 됐었던 우리가 지지난주 얘기했던 그 실거래가 신고. 맞아. 좀 부정 실거래가 신고. 자전거래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거래한 게 아니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실제 맞는지 뭐 그런 부분도 좀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싶고. 네. 그리고 일단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뭐 부동산 중개업소 털었던 거랑 뭐 비슷한. 그러니까 말이에요. 가격 좀 급등한다고 자꾸 언론 나오니까 네. 일단 좀 규제하는 뭐. 그렇죠. 네. 근데 참 재밌어요. 우리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핀셋 규제. 네. 그죠? 강남 쪽을 집중해서 거기에 해당되게끔 이게 투기 지역, 투기가 해지고 이런 지역에 이제 제재가 가게끔 나름 고심을 했다기보단 파리 대책에 썼던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갖다가 판을 딱 엎은 거죠. 예. 판을 엎은 게 아니라 실패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결과는 현재까지 보면 성공한 대책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러니까 원래 잡고자 했던 지역의 가격은 오히려 못 잡고 이놈을 잡으려고 파리채를 딱 쳤는데 옆에 지금 그릇을 깨고 있는 뭐 그런 파리 잡으려고 좀 표현이 약간 정확하진 않다. 아무튼 좀 그렇게 지금 모양새는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핀셋 규제니 뭐 효과가 있느니 뭐 사실 우리는 방송할 때 효과가 없다 그랬고, 사실 그래서 우리 방송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욕 많이 먹었어요. 10월 11월 달에. 지금도 욕 많이 먹어요. 욕 많이 먹었어. 네. 부동산 폭락한다는데 네. 니네들이 뭘 한다고 가격 계속 갈 거라고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뭐 어쨌든 우리 얘기가 맞고 있네. 아니 뭐 틀릴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또 겸손하겠죠. 아니 그럼요. 어떻게 다 맞춰요. 다 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 이겠지. 뭐 사실 그래서 뭐 강남, 서초, 송파 뭐 중개업소 단속도 한다 그러고 뭐 이것저것 또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뭐 사실 뭐 잘못해서 문 닫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걸리면 피곤하니까 그래서들 다들 문 닫는다 하시고,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송파라면서요. 송파랑 양천구 양천. 쪽이. 그러니까 재건축 결국 그게 저는 또 풍선 효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뭐에 대한 풍선 효과예요? 일단 재건축 사고 싶어도 파리 대책 이후에 조합원지 금지 규정 때문에 매매가 딱 잘렸잖아요. 안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못 사. 그러니까 이제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초기 단계, 그러면서 좀 지역이 괜찮은 지역에 좀 미리 들어가자라고 해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올랐고, 또는 한편으로는 뭐냐면 재건축? 그럼 재건축 된 데 중에 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비교적 새 아파트들, 살기 좋은 데를 지금이라도 사놔야지 밀려나지는 않지 않겠냐, 그런 걸로 갈아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잠실의 1, 2, 3, 4단지 그쪽이 아무래도 몇만 세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지역들도 많이 올랐고 학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지역들이 교육 인프라도 좋으니까 잘 만들어져 그래서 있죠. 뭐 이제 네. 그래서 송파랑 양천이 올해 작년 연말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던 때가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지난주 방송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왜 30년 규제, 재건축 30년 네. 규제 40년으로 늘리겠다. 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어차피 30년이나 40년이 되나 뭐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단지 홍보가 됐다면서요? 그래요? 오히려 단지 홍보 됐대. 좀 확 얘기가 됐다가 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 얘기는 사그라들어서 없어가지고 까먹고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요? 오히려 단지 홍보가 됐대요. 그래서 어디냐 뭐 어차피 어차피 다 같이 늙는 거잖아요. 오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걔네들이 순서라는 거지. 예. 지금 또 생각해 보니까 이제 40년이 원래 이제 40년 적용하기로 했던 아파트들이 90년대 산 아파트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90년대 산 아파트들은 40년 지나도요 재건축하기가 만만치 않은 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90년대 아파트는 용적률을 이빠이 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250%, 300%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막 용적률 350%씩 진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뭐냐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주택 공급 200만 호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지금과 같이 좀 삶의 쾌적함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건설 기술도 좀 올라갔겠다. 그러니까 높이 막 꽉꽉 짓는 거야. 그렇죠. 일단은 바다 모래 퍼다가 그때는 아파트도 지금처럼 설계 없잖아요. 네. 뭐 지하 주차장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 그냥 이렇게 남향 동향 남향 동향 남향 동향 해가지고 딱 설계도 필요 없어. 다 똑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20평 때는 뭐 복도식, 30평 때는 계단식에서 찍어내듯이 어떤 설계를 하고 용도는 다 1층에 빼먹었지 1층에는 또. 주차장 넣고 공원이나 이런 것도 놀이터 제한적으로 있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가 지금 방향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용적률이 300% 3종이면 300으로 줄어야 된단 말이에요. 33평 살던 사람이 24평 내려가야 되는 그런 형태의 재건축이 돼야 되니까 단지가 아예 40평형대로 구성되어 있으면 줄이면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서 아마 90년대 산 아파트들은 재건축보다 그런 식의 아파트들은 리모델링 쪽으로 쪽으로 그래서 지금 얘기하니까 좀 벌써 그 얘기 했는데, 나와요 예, 지금 예, 예, 그럴 것 리모델링 같아요. 얘기들이 또 예, 예. 경기 좋으니까 또 슬슬 나오더라고. 뭐 리모델링으로 네.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 몇 개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전 잘 모르겠어 솔직히 리모델링이 과연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예. 아 여기가 재건축이 될 아파트 단지냐, 여기가 재건축은 안 되고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단지냐, 이렇게 용적률이 주어진 거를 다 뽑아 먹었냐, 네네. 아니 아직 남아 있냐, 뭐 이거 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왈가왈부 하는데 네. 사실 그 뭐 이쪽 재건축 쪽에서 좀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거는 하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어떤 걸? 그거 이 아파트 단지는 향후에 재건축이 될 거냐, 네. 리모델링이 될 거냐를 분석하는 이런 걸 만드셨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강수님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분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다가 리모델링 말고 우리 지금이라도 사업 재건축으로 바꿔서 돌려서 하자. 이제 말 그대로 주민들, 토지등 소유자들 간에 이렇게 좀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면서 사업이 표류하는 데들, 좀 갈등이 생기는 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재건축은 그러는데 재개발은 어떨 것 같아요? 재개발 시장은 지금 뜨겁죠. 재개발 시장. 재개발 뭐 맨날 난리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 어떨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아파트 시장에 있는 에너지들이 이제 풍선 효과에 의해서 막 번져 나가잖아요. 네. 뭐 강남 쪽으로 집중돼 있던 것들은 서울 쪽으로. 예. 네. 그 다음에 재건축 쪽으로 있던 것들은 또 이렇게 재개발 쪽으로 번져 나가는데 재개발 시장도 앞으로 계속 가겠죠. 이 상황이면. 지금 뭐 재개발도 음. 제가 이제 전에 듣는 얘기로는 되게 뜨겁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저 아시는 분들 다들 차 바꾸셨구나. 그래요? 네. 저는 네. 9년 된 차 타는데. 아 그래요? 국산 준중형차. 저도 10년 된 차 타요. 왜 그러세요? 재개발 관련해서는 강 소장님 뭐 요새 뭐 풍문에 의하면
준비하는 게 있다고. 네. 제가 네. 올해 뭐 먹고 살까 엄청 고민하다가 네. 사실 작년은 말아먹어서 작년은 거의 제자로도 못한 한 해여서 올해는 뭔가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네. 재개발 투자에 관련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의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우. 작년 연말부터 준비해서 올해는 좀 작년에 재개발 책 쓰시고 네. 이제 이어서 이제 강의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책도 새로 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 책을 또 새로 쓰시려고. 네. 아, 일단 업그레이드 2월 판이네요, 달에 그러면. 도시민주환경 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문들이 이 도정법이 2003년에 나왔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법이 만들 때 1조, 2조, 3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법을 개정을 해요. 그럼 몇 조의 1, 몇 조의 2, 몇 조의 3 이런 식으로 막 누더기처럼 붙었다가 삭제 막 계속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요번에 도시정비법이 큰 틀에서 좀 바뀌거든요. 도시정비법 안에 있던 사업 방식 중에 일부는 빼내고 그러면서 조문 번호들을 싹 바꿔요. 그러니까 몇 조에 몇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좀 바꾸고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럴 거면 그냥 법령 이름을 바꾸지 뭘 또 법령 이름을 또 그대로 끌고 간대요. 도시 및 주거환경 도시 및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딱 맞는 말이잖아. 아니 뭐 다른 거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무슨 그냥 다 빼고 뭐 도시 및 뭐랄까 생활권 계획 뭐권 뭐 이런 그 도시재생법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재생법 말고 뭐 이렇게 또 다른 말로 하지 뭐 굳이 같은 이름으로 해갖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나 몰라.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네. 예. 아무튼 그 공부해 가면서 자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언제 한번 제가 초빙해도 되나요? 제가 아직 지금 저도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강의를 막 해보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일단 좀 되게 자존감이 부족한 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또 어떤 걸 놓고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건 다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놓고 얘기하세요. 조금만 모시고. 어쨌거나 뭐 10명이든 20명이든 부담스럽지. 아무튼 좀 준비해보고 자신감 생기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수강시장 해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 시장도 굉장히 뜨거운 가운데 지금 강정훈 소장이 그 재개발 관련돼서 책도 다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래도 많이 알아요. 그리고 많이 안다는 개념보다 일단 시장을 부정적으로 시작해. 그래서 뜨거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고리 잡는 법만.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보수적으로 시작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데 뭐 이것도 저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된다 뜬다 간다 뭐 난다 뭐 이래 버리니까. 요새는 가즈하잖아요. 가즈아. 재개발 가즈아. 그 비트코인 얘기죠? 요새는 가즈아가 그냥 다 쓰여요. 보니까 물론 그런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하는 분들 쪽에서도 쓰시는 말 같은데 부동산 쪽에서도 보면 이제 쓰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좀 가격 상승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담겨 있는. 좀 사실 그런 걸 보면 좀 과열인 것 같긴 합니다. 뭐가 과열이에요?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 상승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렸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야. 집값이 막 올라가고 이런 느낌 자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그래도 분위기가. 시장에서 계속 시그널을 주잖아요. 전세가율 뭐 70%가 붕괴가 됐다. 뭐 깡통 전세, 역전세난이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래요? 네, 계속 흘려주잖아요. 그건 이제 긴장하라고. 지역에 따라서 그건 항상 보면 수급이 불안한 지역들이 좀 다르다. 그래서 그거는 한시적 뭐 모든 지역이 다 그렇다라는 식으로만 기사도 나오는 것 같진 않은데. 아니 뭐 강남 얘기 나오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볼 때 전세가율 70% 붕괴 그러면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비하면 엄청 올라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옛날에 비하면 엄청 오른 거거든. 그래서 얘긴데 엊그저께 또 그 제 가까운 지인이 전화 와갖고 또 물어보더라고. 오빠 전세 가격 올랐는데 전세가 올랐죠. 이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라고 답하기가 그렇더라고.
그 전세가 관련해서요.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뭐야?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지금 사실 매매가를 전세가가 떠받치고 있는 형국가 아니냐. 기존 아파트들. 그래서 집값이 안 내려가는 이유가 있지 않냐. 그럼 전세가를 떠받치고 있는 건 뭐냐? 전세자금 대출 아니냐. 그렇지. 전세자금 대출을 빼면 그렇지. 전세 가격이 무너져 내리면 매매가도 가격을 하락 압력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어떤 건드리는 규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그래요? 네. 오 그쪽에서? 네. 근데 전 못 건드릴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사실 그래요. 그 누구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인지 잘 모르겠어. 처음에도 우리 별별스타 할 때 제가 항상 가장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책 중에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표 얻으려고 했겠지.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전세 가격이 떠받쳐 주니까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정화가 되고 시장에 만연화가 되면서 바로 나온 게 이제 갭 투자 아니에요. 전세 가격이 받쳐주니까 올라가 저금리 시대에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낮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면서 비싼 전세도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용할 수 있는 금액보다 높은 전세도 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냐? 과연 진짜 서민들을 위한 거였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사람들이 월세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에다가 이자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월세를 내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거부감이 당연히지. 많이 있거든요. 비싸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반전세 얘기하는 것처럼 네. 뭐 3억에 몇십만 원, 1억 뭐 2억에 몇십만 원 이렇게 내던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아니죠. 전세로 이렇게 내던 사람들이 전세 몇 억으로 해서 전세 이자를 좀 저렴하게 내고 있다가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이 사라지거나 하게 되면 반전세나 이런 월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감당할 뭐 그런 어쩔 수 없이 가긴 해야겠지만 되게 거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클 것 같아요.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이까 요새 또 청원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이 예. 그게 우리가 담보대출을 하면 네. 뭐 그 뭐라죠? 상환해야 되잖아요. 네. 거치 기간이 없어지고 네. 이제 좀 분할 상환. 네. 전세자금 대출은 상환을 안 해도 되죠. 없지요. 구조적으로 있을 수가 없지. 아니 왜냐하면 1년 뒤에 좀 상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소유권은 소유권 계속 있는 거니까 그거에 기해서 가는 건데 전세는 채권이잖아요. 아니 전세자금 대출이 2년 뒤에 만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 기한에 따라서 다시 연장을 하거나 갈아탈 때는 일부 상환을 해야 한다 이거지. 에이 그거 아니죠. 그러면 안 되나? 그거는 네. 정해진 기간 동안만 딱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상환 의무는 좀 그건 아니 확인되잖아요. 어차피 네. 받았던 것도 연장을 하거나 신규 전세자금 대출을 하거나 하면 일부 상환. 제 생각엔 이렇게 하면 쇼킹하겠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 혼자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해서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정부에서 아직까지 뚜렷하게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보유세 인상에 관련된 얘기. 네.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사업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에 대한 혜택. 뭐 요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 부분이 안 나오진 않았죠. 작년 12월달에 대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별로 실효가 없는 없어서 그걸 보고서 근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언론 기사들 보면 강남 3구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늘었대요. 임대사업 그거 대책 나오고 전후로 해서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읽었던 기사 중에 최고야. 하루에 60명 정도? 그러니까 기사 내용이 이거야.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 관련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 많은데 인력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기다리고 그랬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평균적으로 나오기 전보다 이 규제가 생기니까 임대사업을 등록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이 늘어났고 가속화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장기 보유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미리 하시라고. 어차피 혜택이야 뭐 그때 가서 나오면 받는 거고. 근데 저는 이게 그 정책이 뭐 모든 부분을 다 고려해야겠지만 이제 결국은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네. 시장에선 매물이 한 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매물이 계속 없어지는 공급이 거예요. 없어지는 예, 거죠. 그러니까 재고 주택의 공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신규 주택이 아니라 어차피 그걸 하게 되면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4년, 8년 이내에는 못 팔게 되는 거기 때문에 팔면 네. 이제 과태료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묶이게 되면 음. 물건이 그만큼 또 사라지면 사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게 물건을 사러 가도 물건이 살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라는 얘기들이 살만할 게 많지가 않은 게 없어요. 네. 강남은 지금 없어 아예. 네. 그러니까 물건들이 급격하게 사라지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임대사업이 늘어나는 한편 매물은 한편으로 되게 급격하게 똑같이 사라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책을 한꺼번에 더 파급 효과가 큰 거죠. 네. 그 사실 예상했었던 건데 어차피 장기 보유로 뭐 부동산으로 재미를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지속적인 보유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혜택이 결국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거였는데 세수 확보에 대한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반대급부로 시장에 재고주택에 대한 공급을 없애서 수급 불균형이라는 걸 또 만들 수 그런 있는 원인이 또 그러니까 장점도 있는 반면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확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임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되어주기도 하잖아요.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끔 네네. 강제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분은 지금 임대료 상승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강남 집값 올라가는 게 문제 아니었어요? 항상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기보다는 집값이 먼저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임대가는 집값을 수령하면서 나중에 추후에 따라갔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게 별로 효과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매매가가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계속 언제까지만 올라간다라고만 항상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조금 상승률이 낮아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임대인들은 이제 기회비용을 자신들의 이걸 임대료로 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임대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런 시점에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게 만약에 효과를 못 보면 이제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저는 뭐 지금은 임대 사업자만 강제하지만 뭐 우리 항상 얘기했던 거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정책 물론 나온다고 예고는 했었어요. 그래서 네. 지난번 언제더라 어디 보면은 언제쯤 하겠다는데 그렇게 그게 원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그랬나? 나올 줄 알았는데 임대시장은 지금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역전세라든가 수도권의 임대시장은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루지 않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현 정권에서 다룰 수 있을까도 의문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어제 정도 또 보도 뉴스가 나왔어요.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 올 8월 정도에 보유세에 관한 이제 뭐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하니까. 좀 5개월 정도 빨리 해서 3월 안에는 보유세 제도 개편에 관한 내용들을 내놓겠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뭐 3월에 나올지 아니면 그 더 늦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유세 인상 부분 카드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보유세 인상이 결국은 그거야. 그거 파리 한 마리 잡겠다고 지금 그 소가상간 다 태우게 생긴 거지 이게. 이제 그게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봐야겠지만 뭘 봐요 보기는 이미 봤잖아. 이미 봤는데 뭘. 굉장히 저는 걱정스러운데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요. 보유세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 지지난 정권 때 경험했던 게 보유세 인상을 하면 결국은 1주택자
말 그대로 실수요자들, 집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갑자기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 집 갖고 있으니까 너 돈 더 내. 왜 이렇게 되는 거라. 실제 보면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거든요. 근데 1주택자한테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지 않나요? 일단 종부세를 건들면 종부세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약간 그러지 않은 것 같은 게 재산세 뭐 예를 들어서 재산세 세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런 걸 높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세부담을 다 모두가 많이 하게끔 하면 그거는 진짜 곡소리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 얘기했던 네네네. 것처럼 지방에 야 우리 집값 떨어져 죽겠는데 왜 세율을 올려 이 소리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아마도 그런 형태로는 절대 저는 정책을 내지 못할 것 같고. 예. 그래 주길 바래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얼핏 얘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예. 2003년 12구 대책 때 아마 종부세 도입하겠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2004년이 잠잠했다가 2005년부터 이제 시행을 해서 종부세를 내기 시작했는데 종부세 진짜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예, 세대 합산이라서 세금 진짜 많았어요. 그 당시에 되게 컸는데 종부세 부분을 아마 건드리겠죠. 그러면 이제 종부세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이게 과표 구간이 지금 9억이에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주택 공시 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시가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1주택자 중에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주택자 강남에 예를 들어 강남의 1주택이 9억이 넘는데 이게 투기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래 옛날에 고가주택 개념이 6억이었어요. 그렇죠. 예, 9억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12억 정도로 고가주택 개념 자체를 늘려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종부세를 하게 되면 1주택자인 뭐 강남의 집 한 채 갖고 있는 건데 내가 무슨 투기냐 뭐 이런 분들은 조금 종부세 부분에서 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다주택이면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부세 늦은 세율 개념을 높이고 이제 반영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뭐 없앤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진짜 부담이 커지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예전에 발표할 때 그 공시지가 자체를 시가에 인접하게끔 지속적으로 조정해서 올리겠다 하고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그러네요. 명의를 분산해서 갖고 있었으면 종부세도 빠져나가고 임대사업자로 혜택도 못 보는데 차라리 더 그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좋은 방향이라고 제가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법을 위반하는 거죠. 왜냐하면 명의를 분산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구입할 때 그러니까 그 명의 신탁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실명의자가 아닐 수도 그런 있는 얘기가 거잖아요. 아니라 처음부터 부동산을 살 때 미리 증여해서 싸게 산다는 얘기죠. 미리 증여를 해서 뭐 증여를 해서 자식 이름으로 산다거나 자식 이런 이름으로 식으로 뭐 배우자 이름으로 사실 뭐 그 종부세 관련해서 일단 세대별 합산이었잖아요. 선생님 얘기했던 대로 위헌 소송해갖고 결국 위헌 판결 나갖고 결국은 인별로 다 쪼개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튼 명의 분산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 불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는 얘기인 것 불법 같아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판결 나왔어요. 의도적으로 명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괜찮다 그랬잖아요. 괜찮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안 된다고 그랬어. 뭐가 안 된대요? 안 된대. 그렇게 해도 어차피 네 거라 이거지. 세금은. 네. 그래서 안 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누가 봐도 네 거라 이거죠.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다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 간단하게만 할까요? 네. 오늘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더라고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받는 날인데 부가세 신고 앤 납부. 네. 신고 안 하시나요? 저 해요. 해요? 네. 몰라 난 지금 세무사 일단 뭐 다 줬으니까 알아서 언제 얼마 어떻게 내라고 오겠지 뭐. 세무사한테 다 넘기셨군요. 네.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세무사 있잖아요. 우리 같이 방송했던 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렸어요. 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부가세에 대해서 이제 처음 사업 시작하시면 잘 모르니까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영상을 하나 찍어달라. 이따가 오실 거거든요. 네,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부가세 신고 직접 하시는 분들? 직접 하시는 분들. 대단하다.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저렇게 시켜야 되고요. 저 같은 사람은 직접 해도 됩니다. 그래요? 네. 저는 다른 방향에서 열심히 일해서 네. 돈 벌고 네. 세무 신고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걸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 끝나고 저도 부가세 신고하러 갑니다. 네, 여러분들 닥쳐서 하지 마시고요. 네. 미리 하시면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경매 강의 사실 런칭을 해서 진행해보고 있는데 반응이 엄청 좋아요. 그래요? 네, 반응은 엄청 좋아. 반응은? 근데 별로 관심들은 없으신가 봐요. 사실 경매를 공부를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해놔야 이제 맛배기를 조금 해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 물건이 나오는 시점. 지금은 사실 경매가 막 화랑일 시즌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천사인 것 같아. 왜? 아니 기회가 돼서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경매 강의를 들어봐라 이렇게 안내를 해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수업 강의 같은 거 안 듣고 사고는 다치고 그리고 나서 해결해 달라. 그럼 또 해결도 해주잖아 우리가. 그래요? 천사인 것 같아요. 조만간 별별사에서 상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준비하시는 거 조만간 결실이 빠른 시간 내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